안녕하세요, 글팝입니다. 스마트폰, 공기계 사용하다 보면은 최신 버전으로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남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한 개씩 생기죠. 근데 이런 스마트폰의 기능을 잘만 활용하면은 재미있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게 활용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뭐 이 기계 외에도 더 옛날 버전도 있는데 지금 딱 갤럭시 버전들만 다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갤럭시 S2, 이게 S5, 이게 노트 3, 그다음에 이게 S9 공기계. 얘는 공기계가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이 공기계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인터넷에 보면 CCTV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블랙박스, 동영상 감상용 카메라 용도. 저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폰이 S5 공폰이에요. 그 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촬영 기기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멀티미디어 기기들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것 외에 뭐 정말 다양하게 무궁무진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몇 가지 이미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그 방법들도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없다고 가정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기능이죠. 에뮬레이터 머신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 에뮬레이터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맘에, 닌텐도 64, 네오지오, SFC 등등 해서 뭐 되게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 작은 모니터로 그냥 이렇게 비치를 해서 게임을 해도 되는데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가정에 있는 뭐 대형 TV가 있으면 대형 TV에 연결을 한 다음에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이 스마트폰과 이 스마트폰에 맘에와 같은 에뮬레이터를 설치를 한 다음에 롬파의 경로에 맞게 롬파이들을 따로 받아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롬파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한 이런 조이패드가 있으면 좋겠죠. 왜냐면 MHA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유선 패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유선 패드가 있으면 되겠죠. 네, 조이패드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MHA를 연결해서 스마트폰 화면이 이렇게 전송이 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메탈 슬러그를 해보겠습니다. 키 설정 같은 경우에는 맘의 그 메뉴를 들어가 보면은 키보드 매핑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콧물 하니까 오케이래. 자,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뭐 게임이나 뭐 기타 그런 멀티미디어 기능을 큰 화면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미러링을 통해서 작은 화면을 큰 화면으로 송출시킨 다음 게임 머신이나 아니면 기타 뭐 영화를 본다던가 TV 어플로 TV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일반 모니터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마이크로 오픈을 통해서 하는 영상 입력을 받는 거죠. 일반 모니터처럼 이게 이제 모니터가 되는 거죠, 화면이.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핀을 통해서 영상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입력 단자는 RCA 단자랑 HDMI 단자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마이크로 핀 같은 경우에는 OTG 케이블을 통해서 USB 입력도 가능하겠죠. 이지캡이라 그러는데 알리에서 10,000원 안팎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불이 들어오죠.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연결과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게끔 해놔서 지금 뭐 입력된 게 없어서 아무런 화면이 안 나오는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지캡 뷰어라고 있어요. 이지캡 뷰어나 아니면 OTG 뷰어.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 지금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듀얼 모니터에 HDMI 단자 하나를 빼서 연결을 해 볼 거예요. HDMI 단자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답터도 하나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HDMI 신호를 이제 RCA로 변환해주는 그런 장치죠. 아답터, 인풋, 아웃풋.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오버트 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원 단자는 미니 오핀 단자가 들어가죠.
화면 송출 모드, NTSC, 펠 모드 이렇게 있죠. HDMI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신호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음성 변환 단자입니다. 음성 변환 단자. 여기는 3.5파이 3극짜리도 있죠. 그리고 이제 RCA 단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RCA는 옛날 단자라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이제 호환성 때문에 이렇게 앞에 RCA 앞에 이렇게 변환 젠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저는 지금 RCA 단자가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HDMI 데스크탑에서 오는 신호를 입력해서 화면을 이쪽에 복잡하죠? 한번 송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모니터에 다 DVI 밖에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이 DVI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방법이 있죠. DVI 입력 신호를 HDMI로 바꿔주는 이런 단자입니다. 단자가 점점 많아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단자들의 연결을 통해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기기는 없습니다. 연결이 돼서 복잡하게라도 어떻게든 쓸 수가 있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단자를 이 변환 아답터에 되게 조잡하네요. 이게 막 반대로 꽂았네. 연결을 하고 이 아답터에 있는 USB 5V 전원선을 연결을 해주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면 이 두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 화면은 이쪽에 나오고 한 화면은 이쪽에 나오게 되겠죠. 화면을 켜보겠습니다. 화면 송출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선이 되게 조잡하게 많이 연결돼서 그런지 이게 보시다시피 화면이 굉장히 아날로그틱하다 못해 뿌에서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네요. 뭐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잡고 드래그를 해보면은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왔어요. 전체 화면을 시키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은 됐죠. 그래도 어떻게든 듀얼 모니터 자 이렇게 해서 듀얼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윈도우 화면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참고로 이쪽 그 오디오 잭의 오디오 출력부를 여기 이 단자에 연결하면은 컴퓨터 이 사운드가 이쪽으로 출력이 됩니다. 뭐 이런 구조로 연결이 가능하다면은 모니터가 없다고 했을 때 HDMI로 연결하는 플레이스테이션 3나 4, 엑스박스 등등 셋탑박스도 그렇고 그런 기기들을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라도 연결을 해서 일반 모니터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는 자동차 전방 혹은 후방 카메라 모니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결 구조는 방금 연결했던 그 서브 모니터에서 카메라만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동차용 후방 카메라가 있죠. 여기다가 영상 신호를 연결하고 그 영상 신호를 이지캡 뷰어에 연결을 해줍니다. 후방 카메라의 전원 부분 12V죠. 일단 여기 이제 12V 카메라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지캡 뷰어를 연결을 해줍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리겠죠. 그래서 진입하면은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이 주차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따로 설정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 카메라 자체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뭐 해줄 건 없습니다. 그냥 뷰어만 실행시키면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차 띠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전방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연결하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 띠가 안 보이죠? 이 띠가 안 보이는 이유는 전방용이기 때문입니다. 전방용은 후방 카메라처럼 띠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반선물이 있을 때 잘 안 보이잖아요. 앞에 보네트가 이렇게 길게 튀어나와 있으면 그런 경우에 이제 시야 확보를 위해서 달아 보려고 구입을 해봤어요. 앞에 이제 그릴 쪽에다가 이렇게 딱 달아놓고 손을 차량 실내로 뺀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치해 놓은 상태에서 스위치를 연결해 놨고 사용할 때만 저는 이렇게 똑딱이로 켜갖고 앞에를 보거나 할 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니터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폰이 지금 정상 해지된 공기계입니다. 공기계인데 전화가 당연히 안 되겠죠. 긴급 전화 외에는 전화가 안 되는데 일반 전화처럼
일반 전화기로 신호가 가게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폴더폰을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통한 무료 통화가 안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전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딩톤이라는 어플이거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번호를 부여받고 크레딧을 충전한 다음에 전화를 하면 되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017 이 공포는 와이파이가 있고 크레딧이 충전이 된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 해당 기기로 일반 전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이 아니라 공중전화처럼 사용이 가능한 거죠. 쉽게 말해서 사용 방법은 딩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이제 뭐 아이디를 만들고 이제 번호를 부여받겠죠. 자신만의 번호를 부여받고 거기서 이제 크레딧을 충전해요. 충전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료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겟 프리 크레딧 있죠. 하면 이제 뭐 광고를 시청한다든가 이제 뭐 게임 어플을 받는다든가 해갖고 크레딧이 충전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일반 전화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NFC 기능으로 이제 도락을 개폐할 수 있죠. 저는 지금 이제 S9 해봤는데 나머지 폰들도 한번 도락을 카드키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키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에 NFC 기능이 있어야 돼요.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모바일 티머니 이거를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설치만 하면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카드키를 쓰는 스마트 도어락은 다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커버를 열면은 요 버튼이 있죠, 안쪽에 요 버튼을 눌러서 앞쪽으로 NFC가 활성화된 스마트폰을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카드키 등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다시 버튼을 눌러주면 저장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렇게 그 카드키를 등록해서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으로 사용이 가능은 한데 티머니랑 정작 이런 카드들은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카드들 중에서도 우체국 카드, 국민행복카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진짜 혹시 몰라서 막 다양한 거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이거 당연히 안 되고 이 카드는 돼요. 자, 이렇게 노트 3, S5, S9 이런 기종들의 폰에서 NFC 기능이 있고 그 NFC 기능에서 있는 상태로 모바일 티머니 앱을 설치한 다음에 가입만 해주시면은 뭐 딱히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이 바로 스마트 카드 키로 도락을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이 카드만 되네요. 지금 신기한 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받기 위해서 발급받은 카드인데 이 카드만 도락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남는 스마트폰으로 공폰이죠. 공폰으로 게임기, 모니터, 차량용 카메라 모니터 그리고 일반 전화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랑 NFC 기능을 이용해서 도락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한 5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